자,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셀티는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또 8월 달도 이제 마감이 되네, 그죠? 내일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 8월 윈도우 드레싱. 어차피 윈도우 드레싱 하면 8월 내내 주가가 뭐 지지부진 했으니까, 그죠? 내일은 20일을 좀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자,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60일동 평균선은 핑계였고, 물론 그것도 오늘 다 지켜냈죠. 주봉상 또 일봉상. 근데 이제 이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중요하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이고, 그죠? 또 반대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면은 눌림목일 경우가 아닌 부분에서는 또 하락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세우다가 눌림목 외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인 거죠. 그죠?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그 셀트가 아무튼 그런 이제 오늘 내일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양봉을 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냈었어, 그죠? 오전에 장중에 지수가 마이너스 갔어도 셀트는 플러스를 지켜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의 수급적인 부분은 단때와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셀트가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무사히 잘 끝내고 대통령이 돌아왔죠. 거기 이제 세장은 그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시간을 내서, 그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인수하게 될 공장을 직접 방문을 또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셀트가 뭐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로 셀트 제품들이 직접 판매가 되면서 거의 뭐 시장 국가를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 드디어 출시를 하네요. 6월달하고 8월달에, 그죠? 이번 달 베트남에서 2개의 제품을 출시를 했고 연내에 이제 또 4개, 2개를 더 출시를 해서 4개의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봉상도 일봉상도 어저께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60일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러나 뭐 아직까지 안정권에 있다 볼 수는 없죠. 뭐 박스권 하단만 오늘 지켜낸 거니까. 양봉으로서. 그죠? 자, 주봉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어제 60일을 특권을 했으면 오늘 꼬리를 달았죠.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서 내일 양봉을 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지만 꼬리를 좀 더 달아 올리는, 그죠? 그런 모습이면 좋겠죠. 어쨌든 이번 주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봉 자체는 뭐 약간의 음봉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축에서는 내일이 8월 달에 이제 봉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 봉도 약간 적어놓은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20개월 입행은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적은 양봉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9월은 어쨌든, 셀트의 봉 자체는 이제 양봉으로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또 이런 짤들이 막 계속 공격을 또 해요. 이런 짤들이, 그죠? 이런 짤들이 공격을. 막 새벽부터 막 해가지고 뭐 잠이 오냐는 둥, 그죠? 잠도 안 자나 봐. 이런 더워서 그런지. 잠이 오냐는 둥, 또 뭐 수익률이 어쩌다. 그 수익률은 왜 맨날 30%냐? 30%. 삼성바이오 수익률이. 그 당시에 뭐, 107만원대도 30%라고 하더니 지금 101만 얼마인데도 30%야? 바뀜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자, 아무튼 공격이 좀 심하게 들어옵니다. 태클이 또. 열심히 태클 하세요. 이런 자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월봉상 내일 만들어지니까, 그죠? 20개월 월봉은
어쨌든 지키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 참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루한 박스권, 올라가는 주식에 비해서는 지루한 박스권이지만 또 반대로 내려가는 주식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또 빼뜨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을 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어. 그죠? 오늘 조선주들이 하락을 좀 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뭐 이쪽 미포하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또 합병을 하죠. 그죠? 조선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 방산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 뭐 강하지는 못했죠. 그 이쪽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하락, 하이닉스는 상승, 자동차 쪽이 이제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은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이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정권주가 강했죠. 특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드디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전장에도 오후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권주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좋을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수급도 또 이평 부분에서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또 거래도 늘어나면서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 하면, 5월 달에도 이제 정권주가 먼저, 미래에셋 정권을 제가 항상 주시를 했었잖아요. 그죠? 먼저 올라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제 지수가 좋아지려나 보다. 우리가 4월 달, 5월 달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고, 대선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근데 그 이전부터 미래에셋증권은 9,000원, 10,000원, 12,000원, 그죠?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7월달 말에 고점 찍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거의 2달 가깝게 6월 말에 고점 찍고 2달 가깝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22등 평균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8월 한 달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많다. 만약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20을 깨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크게 본다면은 뭐 7월, 8월 정도 우리는 조정을 받았다 봐야 될 것이고, 9월 달부터는 좀 상승의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죠? 그런 이제 가정이라고 한다면, 셀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왜? 셀트는 뭐 수급 그래 봐야 이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ABL도 오늘 뭐 100원 하락했네. 그죠? 100원. 94,700원이에요. 94,700원. 야, 이거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94,7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는 뭐 오늘 어제 상가 오늘은 이제 요건 이제 오늘 정도 고점에서 조금 더 매도하는 것도, 내일 만약에 플러스를 낸다? 매도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좋다. 자료집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이 또, 하락을 좀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특히, 이쪽에 누굽니까? 오늘 LNF가 막 12%나 급락을 했잖아요. LNF가. 그 이제 최근에 LNF가 또 뭐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8월 달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또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 과대의 이제 2차 전지 쪽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주도주 부분에서 어쨌든 우선 정권주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어쨌든 정권주가 제일 먼저 그런 과정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9월 달은 좀 이제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은행주들, 그죠? 뭐 일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뭐 몇 개 주성엔지니어도 엄청 많이 낙폭이 심했거든요.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좀 급등을 가져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은 조금 장중에 이제 플러스도 뭐 한 1,000원 가까이 매수도 했다가 장 막판 무렵 가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242억 매도죠. 기관들의 수급은 3,263억인데 금융투자가 아무튼 1,300을 다행히 샀어 오늘. 그죠? 사면서 당연히 셀트도 좀 방어가 약간 되었어요. 셀트가. 그리고 이제 보험은 약간 뭐 51억 매도지만은 투신이 307억. 셀트는 뭐 전혀 도움이 못 받았죠. 뭐. 그죠? 3,800주 이런 매도니까. 그리고 연기금도 747억 매수죠. 셀트도 오늘 한 5,900주 매도. 사모펀드도 945억이나 샀는데 셀트는 오늘 오히려 777조 안 산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공격을 하려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 공격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었고,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음봉에 꼬리도 없었고, 종가로는 뭐, 박스권을 깼었죠. 그죠? 그거는 이놈들이 유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제, 건머리 애들도 막 누르고 또 프로그램 나오는 걸 활용을 해서 특히 공매도 몸통 그죠? 자산 운용사들이 확 눌렀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개인들이 막 놀랬던 것 같아요. 일본 평범한 개인들도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심은 뭐 차명 성격의 물량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개인 창구 쪽으로 11만 8천 주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럼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오늘은 홀딩스가. 아침부터 홀딩스가, 다음 때 같으면 이제 오후장부터 홀딩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크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그죠? 그 아침부터 계속 플러스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제 제 방송을 들었는지, 오늘은 꼭 지켜야 한다.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홀딩스의 물량으로 오늘 이 박스권 하단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00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만약에 100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데 이 1,000원을 깨버리잖아요. 1,000원을 깨버리면 이거를 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1,000원을 가지고도 복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은 자금으로도 지지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자금으로 지지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에는 이 가격대를 올리려고 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라든지 주가를 이제 조작할 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과거에는 활용을 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래도 한 20, 30년 전에는. 지금은 제가 손 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고,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아무튼 뭐 그래도 플러스로 잘 끝내긴 했죠, 그죠?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약밥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 내에 좀 하락했다가 좀 다시 복구를 하는 모습이에요. 실적은 좋지만 중국 수출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상승, 엔비디아가 어쨌든 뭐 실적은 좋았다, 그죠? 좋았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 그러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막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냥 엔비디아의 시간 내의 하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다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코스피가 고점 대비로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그럼 이제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오래간만에. 자, 20일을 아무튼 복귀했죠. 복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일이 주가가 위에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고,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20일 밑에 주가가 있으면 하락 추세고 전고점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일을 놓고, 그러니까 중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20일을 기준으로 추세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셀트는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20일 깼으니까.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셀트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왜? 20일 돌파 안 했으니까. 계속. 자, 이제 마지막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은 20일을 복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 지금 이제 셀트가 아무튼 이게 10월 달에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될 텐데 뭐 더 빠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총수들이 이제 다 동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회장도 저도 이제 이런 뭐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수회장이 이렇게 그 사람이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아마 뭐 이쪽 제약 그죠 업계 쪽에 CEO겠죠. 수회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막 소개하는 모습을 제가 얼핏 TV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방미를 같이 하면서 이제 기업 끝나고 그죠? 끝나고 수회장은 이번에 닐리의 공장 인수할 공장에 그죠? 공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공장을 좀 봤나 봐요. 그죠? 공장에.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어쨌든 우선 협상자로 선정도 되었지만 수회장이 직접 이번 기회에 가서 또 뭐 진두지휘를 하는 그까지 했다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게 했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 셀트가 이제 큰 축에서는 물론 관세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이제 보편 상호 관세가 15%잖아요. 그러니까 15%는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품목 관세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는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셀트는 이제 2년치의 제품을 미국에 판매할 제품을 갖다 놨으니까. 그죠? 관세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아무튼 릴리의 공장을 인수를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뭡니까? 그죠? 바로 또 지금 계약 맺어 있는 CM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이익으로 수익 창출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의 제품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바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관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50~60%를 차지합니다. 그죠? 그 미국 거는 그 조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셀트도 지금 뭐 사실은 뭐 론자에다가 CM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송도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는 오늘도 베트남에 그죠 뚫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뭐 베트남 앞으로 뚫겠습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초달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둘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셀트가 지금 뭐 지금까지 뭐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니까 자꾸 악재를 들이대서 그거를 뭡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악마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셀트가 마지막으로 지금 진 펜터를 가지고 어쨌든 물론 이제 세장이 여러 가지 뭐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들은 그걸 뭐 충분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아직도 이제 세장이 60 몇 세인가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승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갖다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나 회사는 이제 본격적인 헬스케어와 셀트리온과 합병을 하면서 그죠? 본격적인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보면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램시마와 허즈마. 그러니까 램시마는 뭐예요? 셀트의 바이오시밀러 그죠? 퍼스트 무버예요. 1세대야, 1세대. 응?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그죠? 출시했던 근데 이 12년 전에 출시했던 이 제품이 유럽에서도 작년 2024년도 4년도에 1조 2천억을 판 겁니다, 여러분. 응?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뭐야? 어디서? 베트남에서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그죠? 허즈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램시마와 램시마가 6월 달에 출시를 했고, 이어서 허즈마가 8월 달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말 안에 또 몇 개를 한다고 그래요. 셀터의 1세대가 램시마, 허즈마, 트럭시마잖아요. 트럭시마와 더불어서 램시마 SC까지. 여기 제가 보니까, 저도 오늘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베트남도 이제 어쨌든 2023년 기준으로 10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연평균 10년간 한 7%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 셀트는 지금 뭡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국가에서 70%, 또 여기에 싱가포르에서 램시마 SC가 93%의 점유율이에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죠? 그리고 허즈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도 뭐 60% 넘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93%예요. 말레이시아 52%, 뭐 싱가포르, 그죠? 트럭시마도 싱가포르가 70%, 뭐 태국 60%.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의 1세대 제품들이에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세대의 제품들이, 뭐 남미는 안 그러나요? 브라질은 안 그래요? 그냥 기본이 70%, 80%, 90%예요.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확신과 자신감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상황이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바뀐 거는 주가, 그 앞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 물론 좋은 주식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반대로 또 셀트와 비교를 한다면 안 좋은 주식들도 많이 빠진 주식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셀트는 가운데야 그냥. 근데 그 해결 부분들이 오늘도 보셨잖아. 자, 이제 수급 들어갈게요. 오늘 보시면 오늘 외국계가 25,000주 매도죠.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 다 매도 눌렀어요? 차명 성격의 개인 물량 11만 8천 주예요. 차명 성격이에요. 어쨌든 셀트가 주가의 발목, 족쇄가 풀리기 위해서는 이 차명 계좌 물량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오늘 기타 법인 쪽이.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실적 8월 7일이죠. 이때 제가 휴가였지만은 실적 발표한 날 외국계 금원머리가 공모도 엄청 나왔지만은 30만 주 때리고 기간 28만 주 폈죠. 근데 그때 이제 홀딩스가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14만 9천 주를 매수했어요. 그때는 개인이 반대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개인이 제일 크게 12만 주 가량 팔았잖아요. 이건 오늘 좋은 현상이에요. 어차피 왜? 사실은 지금 홀딩스든 대주주든 뭐 자사주든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 이런 저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제가 보는 게는 이 차명 계좌 물량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검은머리 물량, 역외펀드 물량을 해결하지 않고는 셀트가 족쇄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기타 법인 매수하는 거 보세요. 이제 내일, 다음 주면 끝나겠죠. 2,500억. 그죠? 저는 그 이후에 또 2,500억 쏘온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응? 자, 오늘은 이제 공매도도 또 최저 공매도더라고. 19,000주. 지금까지 공매도 이후에 19,000주 치는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 공매도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어쨌든 차명 가지고 잡아 누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차명 가지고 잡아 눌렀으면 땡큐 한 거지 뭐. 왜? 어차피 이놈들은 주식을 족쇄로 만들 물량이니까. 자, 오늘 메리린치 42,000주. JP모건. 그러니까 메리린치 오늘 종일 나오고 단일가 종가에 JP모건이 매도가 나오고 반면에 단일가 종가에 누가 들어왔어요? 골드만이 들어왔죠. 오늘 공매도 몸통 부분에 모간스탠리도 매수, 골드만사크도 매수죠. 쇼커브 창고인 메리린치가 매도, 검은머리 분량의 JP가 매도거든요. 신한.
그죠? 그래서 오늘 수급 창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은 메리처 회사에서 가져갔다는 게, 홀딩스가 가져갔다는 게, 그걸 누구 물량을 가져갔다는 거야? 개인들의 차명계좌 물량 가져갔다는 게. 그게 바로 호재예요. 아시겠죠? 자, 전체 시장의 이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지만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저는 그런 과정이다 보는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많이 사다가 최근 이제 박스권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시장과 연동이 약간 된다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12만 주, 오늘 기한도 32만 주 급등했잖아, 그죠? 합병 부분. 누구 합병? 중공업하고 미포조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고. 자, 오늘 정권주, 미래에셋증권은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 기관들이 70만 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미래에셋증권을 차트 한번 볼게요. 22동 평균선을, 시간이 있나? 자, 빨리 볼게요, 그러면요. 자, 006800이죠. 자,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5월 달에도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지수가 따라왔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거의 뭐 2개월 만에 22동 평균선 고점 이후에, 그죠? 그 1개월 반 만에 20일 오늘 강해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이 9월 달에는 좋아질 수 있겠고, 그렇다고 9월 1일부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9월 저는 뭐 중순부터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개별 반도체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보니까 140만 주 기한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자, ABL바이오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은행 쪽에서 매도가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 매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쪽에 종목들 자료집에 있는 2번, 3번, 4번 종목은 5번. 그래서 3번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비싸기도 하잖아. 1번도 비싸고. 그러니까 2번, 3번, 5번 종목을 여러분들 특히 3번 종목은 오늘 자료집 가서 3번에 동그라미 10개, 별표 5개, 3번.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